또 하나 대책이 이제 법인이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영민해진 거예요. 또 이제 컨설팅 해주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기엔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다 회피하려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법인을 만듭니다. 예, 법인을 만들고 사실상 개인 회사예요. 근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피해 줍니다. 이게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양도세 최고세율이 65%인데 법인세 1인 주식 회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면 사실상 개인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 자영업하고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 일종의 탈세하는 거죠. 탈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런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좀 폭증했나요? 예컨대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데 아파트 거래 중에서 법인 매수 비율을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요. 요즘 인천이 핫하죠. 예, 인천이 핫한데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세게 하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다 이제 그 투기 수요가 퍼지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연평균에 이제 그 법인이 매수한 거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거래 중에서 1.7%밖에 안 돼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채면 채 2채가 안 되는 거죠. 법인이 매수한 비율이. 근데 이제 이게 올 1, 2월에 5.1% 5배 뛰죠. 그리고 올 3월에는 11.3% 뜁니다. 야, 엄청 사들이네.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예요. 핫한 지역에 이렇게 법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예. 근데 그건 다 이제 투기 수요고 사실 개인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개인 전적으로 오는 거죠, 그건. 그리고 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경기 오산 같은 데도 지금 2019년에는 연평균 2.9%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올 3월에는 13.2%. 평택 같은 경우에도 1.9%. 평택에 뭐 법인이 그 아파트 매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2019년에 연평균 1.9% 매수했다가 올 3월에는 10.9%. 그러니까 뭐 8배씩 막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저긴 있습니다. 법인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자금 조달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 신고서 내라. 뭐 이런 거였고 합동조사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굉장히 좀 약했죠. 느슨하고. 근데 이제 그걸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현행은 법인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주택,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주택 매수할 때 제출하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그냥 법인이 매수하는 건 다 내라. 다 내라. 그다음에 실거래 신고서가 그 전에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서식에 동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꿔가지고 법인 정보,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주택구입 목적 이런 걸 다 밝혀라. 이런 이제 법인용 신고서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이 제출하는 신고서하고 법인이 제출하는 신고서가 다르게 하고 법인이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더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주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랑 관계를 밝혀라 법인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개인이 법인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정상적인 법인이 아파트를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법인이 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공장을 지을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파트 사서 뭐 하겠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사택을 뭐 제공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에게. 사실 뭐 그런 거는 세금에서 종부세나 이런 거에서 면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종부세를 피하려고 갑자기 근데 숙소를 뭐 7배 8배 필요하다 이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규제 지역에서는 3억 이상에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법인이 그때 내게 했고 지금 현행이 그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는 이제 다 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비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법인 매수 비율 아까 소개한 거기 보면은 집중적으로 비규제 지역이 올라가잖아요. 6억 미만의 맞습니다. 이제 그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내니까 근데 다 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뭐랄까 그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네.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게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런 예외를 법인은 종부세 예외,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예외 이런 거를 두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인은 생산 활동에 하니까 그 좀 빼주기. 근데 법인은 사실 생산 활동에 전념하게 하려면 부동산 투기에 덜 관심을 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법인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 할 수 있게 지금 제도를 깔아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용해서 아 우리도 법인 설립해갖고 거기 투기하자. 이제 그런 건데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어렵고 이제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정부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는데 그 증여를 사실상 증여인데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예컨대 그 법인의 그 실소유자 임원은 임원이나 이제 오너를 아들로 해놓는 거죠. 자본금 뭐 한 1억짜리나 뭐 이번 자본금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요즘에는 법인 설립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그걸 매수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원래 법인의 대표였는데 아니 아들이 아빠 땅이 아빠 집인데 법인한테 아빠 집을 판 거죠. 판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감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었어. 예. 근데 아들이 법인을 만들었어. 예, 그렇죠. 그 아버지 집을 법인한테 판다. 그렇죠. 아, 상속세 안 내려고 법인 상속세 안 세금이니까 내려고.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나쁜 새끼들을 만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외를 두면 안 그러니까. 된다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이제 일반에 다 적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임원 정보 같은 것도 이제 그 신고서에 밝혀라.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네. 그 거래 당사자간과 관계가 부자 관계면 맞습니다. 이건 탄론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동조사. 사실 세무조사 사실 무섭잖아요. 이게 무서운데 그 전에는 규제지역 내 법인의 주택거래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비규제지역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다음 외지인 거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예컨대 이제 수원 최근에 이제 수용성 그러죠. 수원 용인 성남 뭐 말도 이상하게 지어냈는데 거기가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근데 그게 보면 외지인들이 엄청 거래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아파트 서울에서 내려와서 막 매수하는 서울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르는 데 가서 막 이제 매집을 하는 거에서 올려놓고 도망가고 이런 거거든. 먹고 튀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11일 대책의 핵심이고요. 이게 그 함의하는 바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쇼크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시작이지. 전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뛰는지 잘 뭐 좀 이상하던데 이해가 안 갈 정도던데. 근데 이게 경기의 어떤 위축 이게 어디가 나올지 사실 아직 모르거든요. 정말 실물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건설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전후방 연관 산업도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 대책을 내놓은 거는 설사 그게 좀 위축돼서 그렇죠? 성장에 타격을 받더라도 그렇죠. 이게 방어가 좀 어렵더라도 이게 좀 까먹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이렇게 조이면 그러더라도 하여튼 가격 상승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편법은 맞겠다. 이게 그걸 용인하지 않겠다. 반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기하고 이러는 건데 분양권 전매를 하면서 투기를 해서 차익을 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부문의 경기가 위축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쇼크가 덮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기나 그 다음에 또 오늘 가격 상승 이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보였다 시장에. 그래서 우리 부소장님의 칼럼에 예. 파란불.
네네. 네, 간만에 파란불입니다. 네, 파란불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평가에 있어서 거의 아주 잘 줘봐야 네, 노란불이었는데 예, 예. 간만에 파란불이 나왔네요. 근데 그거니까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죠, 이 정부는. 그리고 뭐 그건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아무튼 투기나 가격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 의지는 확고해 보여요.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확고하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경제가 안 좋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했어? 부동산 경기 띄워야지. 전매 제한 다 풀어. 그리고 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법인이 뭐 거래하는 거 이런 거 뭐 자금 제달 계획서, 실거래 신고서 개인과 법인이 똑같이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죠.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건설 경기가 일어나는 거를 건설 경기 부양을 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이 부소장님 말씀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동산 경기를 투기를 이용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네,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그렇죠. 하는 면에선 예. 굉장히 부동산 평가해줄 만한 일이죠. 네, 부동산 예. 부양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예.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미중에 코로나 쇼크가 덮쳤고 사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계속 워칭하고 있고 꼼짝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대응한다. 이런 건 지금 사실 타이밍도 되게 빠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희망 섞어 말하자면 결국엔 지금 제가 보기엔 대세 하락이 왔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정부 임기 말쯤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기는 사실 뭐 이 정부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면 직전으로 그러면 제일 좋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집권 후반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그렇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문정부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서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감시도 하고 응원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슈 다뤘습니다. 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이 부동산만큼은 부동산 부양은 하면 안 된다. 예, 경기 부양은 하면 안 된다. 경기 부양은 뭐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후유증이 주잖아요. 크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그 후유증을 지난 10년 정권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겪었고 네. 맞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